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설 끝나자마자 네네네. 와가지고 네. 오늘이 1월 31일인데 그래서 그런가 안 네. 그래도 이혼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혼 승려 캠프를 우리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혼 숙녀 캠프의 걱정 부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실 이혼 숙녀 캠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그쵸. 촬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이제 그쵸. 그 유명한 사건들도 있었고 이 고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 부부 아니야? 고민 부부든 뭐 걱정 부부든 간에 이런 앞뒤가 지금 꽉 막혀가지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켜봤어요. 그 전주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전주하고 이번 주에 나온 걸 어제 이제 그 방송이 나왔는데 어제 방송이 두 번째 방송이었어요. 네네. 보면 네네네. 이게 사실 굉장히 갈등의 골이 심각해 보여요. 네네. 야, 이거는 진짜 좀 골 때린다. 일단은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곳곳에 다 있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걱정 부부의 계략적인 내용 리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 부부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공과금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밀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유전병,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의 이제 원인이 남편 쪽에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수시로 폭언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자살 소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행동도 있었고 서로 욕설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한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두 번째 방송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싸우더라고. 네, 만나면 그렇게 싸우겠어. 그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 네.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뭐 숙주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뭐 욕설을 남편 앞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은 사실은 그 양 당사자의 성정을 봤을 때 남편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엄마년이나 뭐 딸년이나 똑같다. 뭐 이런 취지의 그 장모님을 욕하는 이제 욕설도 서로 앞에서 뭐 이루어지는 것 서로의 같아요. 직계 존속을 쌍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장난 아니더만. 그래서 사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근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금 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둘 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봐야 일단은 돼.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혼 사유 됐어. 너무 많아. 일단 남편이 가장 먼저 영상에서 나온 거는 남편의 욕설 부분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남편의 욕설 부분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서 그 시청자들이 아마 이 남편 쓰레기네. 이혼은 다 남편 때문에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자가 이혼을 신청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남편이 이혼하고 폭언을 한 거,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 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것도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사건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그 남편의 결과에 대한 얘기만 나온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혼 재판에서 심리가 되는 과정에서 네네. 남편의 이런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지만 그러면 남편만 책임이 있느냐 결국은 이혼 사유가 양쪽에 있을 때 누구의 책임이 좀 더 크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겠어요? 당연. 여기 걱정 부부도 네네네. 와이프가 화나니까 남편 보고 욕하잖아요. 나 지금 연극을 하는 거지. 나한테 화내는 거 같지? 그러니까 너 감옥 갔다 왔니? 아니. 그래서 네. 그런 거 고지 않으면 뭐 이혼 사유가 될 수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신경섬유종이요? 그러니까 신경섬유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전자발찌. 전자발찌가 전자발찌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혼 취소 사유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당연히 이혼 취소 사유가 되면 혼인 사유도 돼요. 이혼 사유도 되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신경섬유 따지죠. 그렇게 따져보면 양쪽이 다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끊어야 돼. 영상은 이제 끝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욕설과 폭언을 뜯어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 영상이 의미가 없어. 뜯어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남편과 욕설과 폭언 이거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그 남편의 행동만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죠. 되잖아요. 되죠. 그죠? 그런 사건들도 꽤 많고. 되죠.
그죠? 물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여성이 그 앞선에서 남편을 자극하고 그렇지.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뭔가 이혼의 유책 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자극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남편의 그런 행위는 당연히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돼가지고 남편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 이혼이 되겠죠. 네. 맞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남편의 신경 섬유종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여성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신경 섬유종을 왜 숨기고 결혼을 했냐?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아니 네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피해를 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부부 일방의 뭔가 큰 병 이거 알지 못하고 결혼했다고 하더라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섬유종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사실은 그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섬유종이 유전자에서 이제 그 이어지는 거래요. 네. 이제 신경섬유종 보니까 이제 좀 피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변형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좀 커다란 있는데. 점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발현도 기전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이 걱정 부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아 신경 섬유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병 자체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이 건의와 아내분 같은 경우에 남편이 미우니까 더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신경 섬유종 이거 뭐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되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안 되겠죠. 네,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숨긴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남편이 또 자기한테 심각한 그 신체상에 네. 발현이 있었다라고 그럼 하면 숨기려고 해도 좀 숨기기 어려울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것 그렇지. 같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지. 근데 내가 이제 뭐 비염이 있거나 뭐 너는 천식이 이혼 사유야. 있었어. 너는 그렇다고 비염이 하면은 있으니까.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 조금 그래요. 너는 이혼 사유야. 어느 정도. 너는 돌았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신경 섬유종 가지고는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이 사건에서 이혼 사유, 혼인 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부부가 서로 애껴주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더라고. 그죠? 아, 싸울 수 있죠. 아. 이거 살아봤어? 넌 살아봤니? 그다음 넘어가서 네. 남편이 경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과금 같은 것을 계속 미납하거나 연체해서 납부를 하더라고. 이런 거 이제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게 지금 네네. 남편이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한 5, 6개월씩 계속 안 낸 거죠. 경제관념이 이제 좀 뭐랄까 굉장히 허술하고 이건 사실 좀 믿을 수 없어. 가산세가를 내야 될 정도로 그치. 계속해서 이제 미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 독자적으로? 사실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쉽진 않은데 왜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연수원 때 배웠다거나 또 실무에서 이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낭비벽이라던가 이런 게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낭비벽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과금이라던가 뭐 이자 이런 게 몇 개월씩 밀리면은 신용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주거하는 공간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1,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죠. 대출이 안 나와서 이제 살 수 있는 문제가 공간을 마련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저는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따지기는 어렵고 그럼 공과금을 왜 못 냈을까? 왜 못 내게 된 걸까를 따져서 네네.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데 써가지고 이러면 이혼 사유가 되죠. 근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없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대리기사도 뛰면서 돈도 벌고 그래서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기 전기세라든가 때문에 요거는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인을 봐야 된다.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으면 이혼 사유 된다며 방금. 아니 그러니까 뭐 이따 저랬다야. 못 내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요? 아 이제 못 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와이프가 화를 내겠니? 낼 수 있었는데 안 냈으니까 화를 내겠지 불같이. 너 아내의 남편에 대한 맹비난. 사실 이게 맹비난. 그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뭐 서로 신경 섬유종 너 때문에 신경 섬유종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병원에 가고 이런 진짜 극악의 상황이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근데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딴지 걸고 막 급기야는 막 소리 높이고 뭐 욕설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독자적인 이혼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맨날 싸우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혼해야지.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이 부부들의 문제 하나하나만 떼놓고 봐도 다 이혼 사유인데 합쳐지니까 뭐 결과적으로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적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치. 이혼하긴 해야죠. 또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뭐 대판 싸운다고 하더라도 서로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그런 뭐 이유 없는 맹비난 이런 것들은 사실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고 되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죠? 이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들이 네네. 딱 그 사유만 있는 부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렇지. 엉켜 돌아가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혼 사유가 막 4-5개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크구나.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 이혼 숙려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서장훈 소장을 비롯해서 이제 두 위원이 네네.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좀 이렇게 붙여볼까, 좀 살려볼까 이렇게 애를 쓰는 프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가정법원이 물론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네. 이혼 사유가 드러났을 때 딱 있으면 뭐 이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네. 가는 거죠, 이혼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좀 드물지만은 이제 조정 사건으로 진행했을 때 네. 조정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고 법조인이 아닌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그럴 때는 또 굳이 이혼을 해야 되겠냐?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설득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죠. 근데 네.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 왜냐하면 지금 아내분 그 법원에 같은 가면? 그렇지. 쉽지 않겠지.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계속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의 이혼 신청을 또 했나 봐. 그랬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불출석하고. 기일에 안 남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부가 또 이제 그 정신 상담 있잖아요. 그 소장님.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여자분, 정신과? 네. 그분 앞에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 그냥 좋아지더라.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안 바뀌겠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내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 그것도 뭐 이혼 사유죠. 그거 독자적으로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죠? 그냥 딱 맞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 당연히 시어머니를 뭐 년이라고 붙여서 욕설을 한다던가. 남편도 그랬다면서. 어? 남편도 그랬다면서. 근데 남편은 막 싸우는 과정에서 끝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거 똑같이 그랬으면 남편도 그런 거지 왜 이거 너 어? 변호하네 또? 뭐 나는 뭐 먹었냐? 얘기만 하면 여자 편이고 남자 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내가 이런 일을 가정에서 끝내지 않고 항상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 이런 이제 잦은 경찰 신고 이것도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정을 보듬고 보듬어서 잘 이제 사건을 끝낸 의뢰인이 있는데 네네. 이분의 아내분이 네. 정말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신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 보니까는 걱정부 보니까 하루에 막 2-3번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렇던데 이거 가지고 이혼 사유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자살 소동도 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죠? 이거 왜 독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본인이 이제 뭔가 가정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고 자체를 가지고 그냥 그걸만 떼놓고 야 너 신고 많이 했으니까 너 이혼해야 돼. 너 귀책사유 있어. 이렇게 판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나는. 아 그게 한두 번이었을 때 얘기지. 예를 들면 하루에 2번씩 해가지고 1년에 막 500번씩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을까? 만약 예를 들면 신고를 할 때마다 누가 맞아가지고 막 멍이 이렇게 있어. 욕설을 먹어가지고 녹음이 있어. 막 쌍욕이. 그러면은 뭐 그렇지만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매번 그 정도 신고를 하면, 하고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하면 이혼해야죠. 이혼해야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독자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정신병이잖아. 돼야지. 그 네. 이혼 승려 캠프를 보면서 우리 아리따운 미혼의 이 PD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촬영하려고 하니까 네네. 야 너네 앞으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지 할 수 있겠니 너? 아예. PD님들한테? 근데 결혼은 남자가 다 이런 놈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혼은 선택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걱정 부부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혼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혼을 만약에 조언해 준다면 이혼하세요 아니면
더 이렇게 잘 아니, 붙여가지고 이게 잘 사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항상 아 일도양단에서 여기 답부터 얘기해. 세상 일이 그렇게 다 일도양단. 아니 하라고 지금은.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혼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저도 이혼할 수 이혼해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정신 상담 받으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살짝 보이긴 했는데 너무 이게 갭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오므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그런 것 같아. 이제 세월이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혼해라.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이 뭐 단순히 완치되지 않잖아요. 계속 미워질 거야. 근데 계속. 신경섬유종의 발현이 없어 아무것도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걱정 부부. 어디를 아프거나 뭐. 그러니까 이름이 걱정 부부지.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도 지금은 본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힘들죠. 언제 자살해도 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좀 괴로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혼해야지. 그러니까 그럼 이혼. 둘에게 너무 지옥 같은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혼을 하는 것도 이혼을 하는 거지만 각자가 따로 떨어졌을 때 독자적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냐. 네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그건 생각하는데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너는 뭐 이혼만 시키면은 웃긴 놈이네 이거. 야 내가 이혼을 언제 시켰어? 이혼을 한 게 낫겠다라고 조언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 부부에게는 각자 혼자서 자기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무슨 뭐 훈장님 같은 소리래. 어쨌든 간에 나는 나 이제 지금 얘기 안 할게. 나는 지금 둘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든 간에 이혼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얘기 안 생각도 해요. 이제 한 숟가락 보태면서 오늘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